반갑습니다. 황형규 선생님의 수학 수업 큐메스 거꾸로 교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포자가 없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부등식, 방정식 그거에 통해서 미분을 통해서 부등식과 방정식에 활용하는 내용을 배웠죠. 이제는 미분의 그 활용의 마지막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학습 목표는 도함수를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문제에 활용할 수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속도와 가속도에 어떤 미분과 관련이 있는지를 잘 보기 바랍니다. 자,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 이렇게 P점이 있습니다. 그거의 속도와 가속도를 지금 알아볼 겁니다. 점 P가 여러분 자 살짝 맞추고 점 P가 수직선 위를 움직일 때 시각 T에서 점 P의 위치를 X라고 하면 이 X는 T의 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X는 FT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초에 해당되는 F1은 거기에 따라서 여기 있을 거고 또 계속 우리가 앞으로 간다면 2초일 때는 여기 앞에 3초일 때는 여기 4초일 때는 이렇게 다 T, 시간이라고 하는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밑줄을 한번 긋죠. 어떤 부분을 끄냐면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X라고 하면 X는 T의 함수다. 그래서 이렇게 X는 FT로 나타낼 수 있더라. 그러면 X를 FT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각이 T에서 T 더하기 델타 T 이렇게 델타 T만큼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해당되는 T에서 저 시각이라고 할까요? 시각 T에서 위치 X는 뭡니까 여러분? FT죠. 그러면 시각 T 더하기 델타 T에서 위치 X는 여러분 뭡니까? FT 더하기 델타 T인 거죠. 그에 대한 지금 우리가 뭘 구하자? 점 T의 위치의 변화량을 델타 X라고 하자. 이 X의 차이를 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구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여기 X1이라고 여기 X2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거의 변화량이니까 시간에 따라서 X2-X1이 되죠. 이거는 지금 X2-X1이 될 겁니다. 그래서 FT 더하기 델타 T만큼 이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동한 거리에서 처음에 거리를 빼준 거죠. 그게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면 속도는 우리 뭐라고 하죠? 뭐분의 뭐? 그죠?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죠. 시간분의 거리. 그럼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리, 시간분의 거리. 자, 이거와 관련해서 잠깐 선생님이 예전에 외웠던 거를 좀 설명을 하면 여기 길이 있습니다. 길 위에는 여러분 속도가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거리가 있겠습니까? 길이 있으면 길 위에 세 개 중에서 누가 제일 가깝죠? 그렇죠. 거리죠. 거리. 이 밑에 여러분 속도와 시간을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속도는 뭐분의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뭐분의 속도분의 거리. 그럼 거리는 뭐다?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알아두면 우리가 다시 속도는 시간분의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도 분의 거리,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알아두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평균 속도는 시간의 변화량 T에서부터 어디로 움직이죠? T에서 T 더하기 델타 T만큼 움직였으니까 이 두 개 T 더하기 델타 T를 빼기 T를 하니까 델타 T가 되죠. 이게 시간의 변화. 거기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을 이 위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FT 여러분 FT 함수의 지금 이게 뭐죠?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무슨 변화율? 그렇죠. 기존에 배웠던 뭐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은 여러분 미분 계수죠. 여기다 뭘 붙여야 된다? 리미트, 극한을 붙여야 되죠. 델타 T가 어디로? 0으로 보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균 변화율. 이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평균 속도는 뭐다? 평균 변화율 FT에 이 FT가 여러분 누굽니까? 위치 함수 이게 위치가 결국 FT다 말이야. 그거의 평균 속도는 평균 FT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돼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줄건 거. 이제 그 평균 변화율 나왔으니까 무슨 변화율 나와야 될까? 그죠? 순간 변화율이 나와야 돼요. 순간 변화율. 그 위치 X에 시각 T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이야기를 합시다. 순간 변화율. 그 순간 변화율을 시각 T에서의 점 T에 아까 평균 변화율이 평균 속도죠. 그럼 순간 변화율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죠? 순간 속도 또는 뭐라고 한다? 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 속도 또는 뭐라고 한다? 속도. 그래서 이 부분 위치 X 이거는 함수 FT로 나타냈습니다. 위치 함수 여기 FT 있죠. 이거의 시각 T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여러분 점 T의 순간 속도 또는 뭐 속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뭐라고 나타낸다? V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평균 변화율의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보내는 이 순간 변화율 극한을 지어야 되겠죠. 그거 다시 적으면 dt분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적으면 dt분의 dx 다시 f't죠. x라고 하는 이 식을 아까 위치라고 하는 거는 x는 ft t에 관한 식이라고 했죠. 이 x의 함수를 누구에 대해서 t의 문자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f'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바꿔보면 시각 t에서의 뭐가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위치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여러분 그 뭐가 된다? 위치라고 하는 함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그죠? 속도가 되는 거죠. 순간 속도. 그냥 속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 속도 V에 또다시 시각 T에 대한 순간 변화를 또다시 미분을 하겠다는 거죠. 순간 변화율을 시각 T에서의 점 T에 이제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위치를 미분하니까 뭐가 됐다? 위치의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죠.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 위치를 미분하니까 속도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V를 또 미분하면 우리는 점 T에 뭐라고 한다? 그걸 그렇죠. 가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흔히 뭐라고 나타낸다? A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V를 미분했으니까 dt분의 dv, t에 관한 문자로 미분하겠다. 리미터 이렇게 델타 t를 0으로 다시 보내겠죠. 그걸 뭐라 한다? A, 가속도라고 하죠. 속도를 가는 거죠. 물론 마이너스로 하면 감소도 있고 플러스 하면 증가도 할 겁니다. 좀 이따 다시 선생님이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속도가 뭔지 선생님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가속도는 물체의 속도 변화를 설명하는 겁니다. 시각의 변화에 대한 물체의 속도 변화율인 거죠. 즉 가속도는 속도의 여러분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 다시 말하면 뭐한다? 미분 계수.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속도를 뭐하자? 미분하면 여러분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한 가속도는 여러분 속도가 안 변하니까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변하지 않으니까 그건 가속도는 0인 거예요. 그럼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같단 말이야. 속도가 같은 운동, 등속도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운동에 가속도가 0이면 등속도 운동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와 가속도가 있는데 위치라고 하는 함수를 한 번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되고 위치를 그 다음에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속도를 시각 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위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위치 x는 ft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를 한번 미분하면 f't겠죠. 누구에 관해서? t에 관해서 미분했습니다. 그러면 v
속도가 될 거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F2'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V를 미분했다. 근데 D 이것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V를 미분했으니까 V'T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 A 가속도가 됩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또다시 t에 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번에 선생님이 속력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속력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스칼라와 이건 조금 생소한데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을 가겠습니다. 스칼라 그 다음에 또 누구 벡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칼라와 벡터의 차이는 여러분 벡터는 크기에다가 누구도 있다?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근데 스칼라는 누구만 있다? 크기만 있어요. 크기. 크기만 있기 때문에 그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무시하기 때문에 절대값을 지운 게 속력입니다. 근데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부호도 있기 때문에 방향도 있는 거예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 정도만 알아둬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소 쉬는 시간에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위치 함수 ft를 미분한 게 속도라고 했죠. 그래서 v는 f't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v가 양수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f't가 양수다 이 말이죠. 그럼 f't가 플러스니까 fx는 여러분 뭐입니까? 증가죠. 이게 플러스, 미분한 게 플러스니까 원래 함수 처음은 증가, 위치가 증가하는 거예요. 위치가 증가한다는 말은 여러분 점피가 이렇게 무슨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양의 방향으로. 근데 속도가 음수로 말은 마이너스 10 속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f't가 음수죠. 그러면 f' 이게 음수니까 ft는 여러분 원래 함수는 뭐합니까? 음수니까 뭐한다? 감소하는 거죠. 그럼 점점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간다?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무슨 방향?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는 여러분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와 뭐가 있다? 방향이 있어요. 방향. 그래서 v가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고 플러스 양의 방향으로 점점 값이 커지겠죠. 그다음 v가 음수면 이렇게 마이너스 점점 값이 작아질 겁니다. 위치가 점점 작아질 거라는 거죠. 그게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v가 0이라면 이거 중요합니다. v가 0이라면 마지막으로 v가 0이면 첫 번째 전피의 운동의 방향이 이렇게 가다가 딱 바뀔 때 이 순간에 v는 0이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렇게 적까요? 이 순간에 v는 0 이렇게 가다가 바뀌면 이 가다가 이동을 바꾼 거예요. 방향을. 그래서 방향을 바꾸면 0이 되고 그 다음에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0인 거예요. 속도가. 당연히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니까 속도는 0이겠죠. 만약에 이제 수직 운동을 한다면 위로 공을 이렇게 쭉 던졌습니다. 위로 던졌다가 중력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속도가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 이 순간 최고점에 해당될 때는 여러분 최고점에 도달할 때는 속도가 0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선생님이 위로 가는 걸 플러스로 한다면 플러스 속도가 붙다가 0이 됐다가 다시 내려올 때는 마이너스 속도로 이렇게 붙는 거죠. 왜? 플러스 마이너스 속도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걸 양의 방향, 이걸 음의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속도가 0이란 말은 운동의 전피, 위치의 점에 운동의 방향을 바뀌거나 정지하거나 수직 운동으로 하는 무체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라는 거지. 그래서 속도가 f'a가 0이 될 때 그때 ta는 좌우에서 여러분 ft의 부호가 바뀌면 마지막으로 그래서 바뀌면 그때는 부호가 좌우에서 바뀐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f't가 예를 들어서 양이에요. 양. 그러면 원래 함수의 위치 함수는 증가하겠죠. 양의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음으로 바뀌어. 그러면 감소하면서 음의 방향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운동하는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꾼다가 되는 거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가 됩니다. 이게 사실 이게 누구 개념이죠? 극값의 개념입니다. 극값의 개념. 극값에서 했던 내용과 같은 거죠. 좌우의 부호가 바뀌면 양에서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의 방향을 바꾼다. 그때 V가 0, 한번 미분한 게 0. 우리가 극대에 극값을 가지면 미분한 게 0이 되는 거죠. 미분 가능한 게 극값을 가지면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속도, 속력 이야기할 때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의미를 합니다. 자, 문제 1번은 여러분 풀어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면 주어진 t에 대한 문제 1번을 여러분 잠시 보면 원점에 출발을 해서 여기 이렇게 원점이 있습니다. 그때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의 T초에 대한 위치 X를 이렇게 T에 관한 함수로 뒀습니다. 얘는 여러분 위치죠. T에 대한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V, 속도는 T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면 되죠. 얘를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 3T 제곱 마이너스 또 미분하기가 얼마? 6T가 되죠.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하면 또 뭐가 된다? 가속도죠. 그래서 dv 그 다음에 dt v를 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자, 얘를 미분합시다. 그러면 얼마? 6t가 되고 마이너스 6t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6이 되죠. 이게 가속도고 이게 누가? 속도가 되는 거죠. 근데 t가 얼마죠? 1이죠.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입하니까 3 빼기 6이니까 답은 얼마? 마이너스 3. 음의 방향으로 간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얼마? 0인 거죠. 가속도가 0이란 말은 속도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되겠죠? 자, t가 1초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문제를 봅시다. 지금 잠깐 잘렸으니까 여기 올리겠습니다. 전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전 P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러면 뭘 구해야 되죠? 그죠? V가 0이다. 그럼 아까 V를 구했을 때 여기 지워졌으니까 다시 한번 적으면 3t 제곱에 마이너스 6t였죠. 이게 0이 돼야 되죠. 근데 3t 제곱 마이너스 6t를 3t로 미분을 하니까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되는 거예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순간의 속도 V가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 했죠. 그럼 T가 얼마? 0 또는 얼마? 2. 제일 처음에 0인 거예요. 왜? 멈춰있기 때문에 속도가. 아직 출발을 안 했으면 그대로 멈춰있기 때문에 0이죠. 근데 2초 후에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는 거예요. 여기 0이 있고 이렇게 가면 V가 양수로 이야기를 했죠. 양의 방향으로. 근데 이쪽 가면 음수 방향, 양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속도가 음이라고 했죠. 2초 뒤에 양으로 가다 음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전피가 2초 후에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죠. 자, 마지막으로 가속도에 이제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 가속도는 여러분 누구를 미분한 거죠? 그죠? V, 속도를 프라임 미분한 거예요. 누구에 관해서? T의 시간에 관해서 미분을 한 겁니다. 그게 A,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양수랍니다. 가속도. A가 양수란 말은 V 프라임 T가 양수죠. 그러면 이게 양수니까 속도인 VT는 여러분 속도 이 부호가 양수면 원래 함수는 여러분 뭐가 됩니까? 그죠? 증가죠. 증가고 가속도가 음수라고 하면 여기 A가 음수죠. 그러면 속도가 여러분 VT가 V'T가 음수니까 이렇게 되면 VT는 여러분 뭐 한다 여러분 음수니까 감소하겠죠. 그래서 속도가 감소한다. 이게 오늘 배우는 속도와 가속도의 내용입니다. 속도와 가속도의 내용에서 정리만 한번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위치라고 하는 함수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속도, 그 또다시 t에 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 속력은 크기만 있다. 무슨? 스칼라. 속도는 크기와 방향이 있다.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수가 되면 증가,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음수가 되면 위치가 감소하는 음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